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야금야금 편의점을 털어라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물건 고르는 저 노인을 주목해 주세요. 자, 하나 집어 들고 뭔가 비교하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 쏙.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싼 것만 집어가지고 일단 계산을 합니다. 자, 너무나 익숙한 이 행동, 바로 상습 절도범입니다. 자, 또 직원이 담배를 꺼내는 사이 저렇게 라이터 쏙 집어넣는 거 보셨죠? 또 몇 달 뒤에는 라이터 집어넣고 있어요. 쏙. 자, 또 몇 달 뒤에는 카운터를 보더니 역시 쓱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지켜본 직원이 저 노인 나가려는 찰나에 잠깐 주머니에 그거 뭐예요? 하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발연기를 시전하면서 마지못해 저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다시피 한 번 걸렸거든요. 그러면 안 하든지 저 가게는 안 가든지 해야 되는데 저 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 번이 아니라요. 경기도 화성의 한 편의점인데 저 노인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점주 말에 의하면 이 노인에게 당한 피해 기간만 2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피해 금액이 다 산출이 안 될 정도로 이 직원이나 사장 눈에 안 들어오는 사각지대에서 계속해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는 직원이 노인이 계산도 안 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나가려는 걸 보고 빼라고 해서 그제야 계산한 적도 있고요. 이후에 이 피해 점주가 노인에게 범행 장면 담긴 CCTV 영상 다 있습니다.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인도 알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이상 방문하면서 다시 절도를 시작해서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3번 이상, 더군다나 경고도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왜 저래요 도대체? 이제 할 수 있는 건 고소하는 것밖에 없죠. 피해 점주도 지금까지 일단 확보 가능한 것, 아까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절도 행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을 추려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죄명은 상습절도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저 남성이 저기서만 저럴까요? 저 정도로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물건들을 훔쳐냈다면 다른 곳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도 이 부분 고소가 들어 수사를 할 때는 저 편의점 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 남성이 다녔던 여러 가지 그 업주들 상대로 해서 또 절도 피해를 본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느낄 정도의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걸렸는데도 저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식당에 간 손놈들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고등학생 6명이 줄줄이 식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왔어요, 지금. 자, 구석에 지금 자리를 잡죠. 자, 자리를 딱 잡고 앉은 뒤에 고기를 폭풍 흡입합니다. 자, 그런데 저 구석 자리 학생 주목해 주세요. 눈치를 보더니 물병 뚜껑을 열고 고기를 그 안에다 쏙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기를 계속 물병 안으로 집어넣고 있고 옆 사람한테 또 그걸 보여줘요. 자, 자기들끼리 그걸 보면서 또 키득키득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잔반을 넣고 거기다 쉐킷쉐킷 막 흔들어 제끼기까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뭐죠, 이게? 네, 일단 지난 1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잠실에 있는 소고기 무한리필 가게인데요. 고등학생 6명입니다. 고기를 먹다가 한 명이 눈치 보면서 저렇게 물병에 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결제를 하고 나갔는데요. 자리 치우다가 직원이 설거지하려고 보니까 이 물병 안에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마늘 그리고 담뱃재 같은 게 잔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약간 짐작이 간다고 하는데, 이 가게에서 잔반을 안 남기면 불고기 한 팩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 입장에서는 이들이 고기를 안 남긴 척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운터에서요, 이 고기 다 먹었다면서 얘기하고 불고기 한 팩을 각자 한 개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고 가면은 불고기 한 팩 사은품을 못 받으니까 그거 그냥 탁 쓸어가지고 이 물병에다 집어넣고 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이전에도 이제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보도가 많이 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 사건반장을 통해 가지고 먹튀라든가 이 먹는 것 가지고 저런 행위하는 것들이 소위 거의 참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이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이제 트렌드 같이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참으로 이제 씁쓸한 거죠. 사실 이제 반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런 내용들이 뭐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정말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올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어른들이 어떤 그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걸 갖다가 따라하면서 일종의 어떤 놀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80초 만에 번쩍입니다. 자, 울산 도심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도로 한복판 전도된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자, 잠시 뒤에 저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입니다. 자, 이걸 사고 현장에 우르르 순식간에 모여든 시민들 이외 하나, 둘, 셋,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안더니 빨리 아우 야 차가 그냥 제자리로 쿵 하고 왔습니다. 야 차량 운전자는 이윽고 저렇게 구급차가 와서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자, 저 뒤집어진 SUV가 무려 차 중량이 1톤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 보세요. 가던 길도 다 멈추고 저걸 저렇게 세워놓고 그냥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산을 하십니다. 무슨 플래시몹 마냥 말이죠. 네, 저게 지난 21일 울산 동구청 앞 사거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차와 SUV가 충돌했고 SUV가 뒤집어진 겁니다. 전도가 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변에 뭐 길을 가던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지나가던 행인까지 한 14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딱 80초 만에 멀쩡하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차는 이제 40대 남성이 운전자가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무사히 이 생명에 지장이 없이 구조가 됐던 건데 우리 길거리는 어벤져스가 다닙니다. 딱 집합하면 저렇게 딱 집합했다가 문제 해결하고 딱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유, 정말 멋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가볼게요. 오지마, 제발 오지마. 아, 이것도 무슨 남녀 간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트럭이 한 대 엎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 거기서 저거 뭐야? 바퀴 피해. 피했어. 다행히 간신히 피했는데 갑자기 피했는데 뭔가 쿵 하는 느낌이 있죠. 자, 후방 카메라를 볼까요? 예, 후방으로 갑니다. 자, 피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야. 저 뒷차를 한번 맞고 다시 내 쪽으로 왔습니다. 처음은 잘 피했는데 거의 무슨 당구 마냥 뒷차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날 쳤어요. 이게 황당한 상황이네요. 지금 불박차는 고속도로 2차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전방에 사고가 난 화물차에서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 굴러온 거죠. 예, 저 진짜 제가 운전할 때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섬찟할까라는 그러니까요. 느낌까지 드는데 피했습니다. 예, 잘 피했어요. 피하셨어요. 피했어요. 일로 왼쪽으로 피하려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다시 3차선 쪽으로 피했는데 진짜 운전 문제는 잘하시네요. 1차로에 있었던 다른 차에 부딪히고 튕겨서 저기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뭐 당연히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불박 차량 과실 없을 것이고 예. 저 뒤에 저 차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것도 날라오는 저 그 타이어를 맞고 저 앞차가 지금 다시 맞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 상황은 아까 지금 저 엎어져 있는 뭐야, 화물차의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뭐 이분들은 일단은 뭐 다치신 데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다행입니다. 저렇게 전도돼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과연 몸은 괜찮으실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역시 문제없이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뭔가가 뭐야 이거? 뭔가 쓸려 내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미끄러져. 아이고, 오토바이구나. 자, 트럭은 피했는데 결국 지금 뒤에 달리던 불박차는 쾅 했습니다. 자, 하마터면 저 오토바이 운전자 트럭 밑에 깔릴 뻔했는데 왜 갑자기 넘어진 거죠?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도로공사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 아마 다시 정비를 했던 모양이고 기름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걸 좀 뒤늦게 보는 바람에 이 사고가 일어났고 보신 것처럼 이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 뒤에 오던 블랙박스 차량에 충돌을 하고 만 상황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장비까지 다 갖춰놓은 상황인데도 복사뼈 쪽을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좀 다쳤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전까지는 자신의 도로 중앙에서 오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그런 거라면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재조사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게 또 중앙선 침범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반찬통 놓고 밥 먹는 남편입니다. 아유, 어떤 사연일까요? 네, 말 그대로 반찬통을 그대로 식탁 위에 꺼내놓고 먹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요. 이 남편이랑 잘 안 맞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이 아내는 밥 먹을 때 그 4칸으로 나눠져 있는 반찬 그릇, 이 그릇을 꺼내놓고 여기에 먹을 정도만 반찬을 담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아침을 안 먹어서 남편 혼자 밥을 차려 먹게 됐는데 남편이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놓고 먹은 겁니다. 아내가 이거 침 섞이면 상할 수도 있다.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난 이렇게 늘 먹어왔는데 탈난 적 없다. 유난 떨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정말 자신이 유난 떠는 거냐면서 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 다, 저거 다 저렇게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반찬 통째로 꺼내서 젓가락질 해대면 오빠 침 다 섞이고 헬리코박터균 득식을 하고 그걸 또 내가 먹고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 제발 덜어서 먹으라고 더러워 죽겠어 동그라미. 예. 성문이 오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내 침이 더러워? 헬리코박터균? 어디서 또 본 거니 있어가지고 너 그럼 나랑 뽀뽀는 더러워서 어떻게 하니? 유난 좀 떨지 마. 너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살았어, X. 아유, 오늘 큰일 났네요. 집에 가서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저 때문에 맞았다고 그러지 알겠습니다.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일단 뭐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는 많이 바뀌죠.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은 또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 얘기 가운데 가장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살았다? 아, 진짜. 이젠 너네 집이 그 집이 아니에요. 성문아, 정신 좀 차려. 그냥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을 찾아야지. 그럼 선배가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좀.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저렇게 먹습니다. 아, 진짜. 저희는 그냥 물론 덜어서 같은 공간에 그냥 놓고 젓가락 섞고 하는데 사모님 욕하는 그러니까 반찬 통째로 먹진 않는데 통에서 이제 한 번 덜면 그냥 둘 다 같이 젓가락 해서 먹지 반찬을 각자 먹을 걸 나눠 가져가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위생을 집에서까지 따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점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 식사할 교수님 때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먼저 시비를 거셔가지고 10일아니요, 이 사람아. 교수님 너무 좋아하신다 진짜 둘이 싸우니까. 예. 교수님. 예. 글쎄요, 이제 뭐 지금 본인이 아까도 저도 이제 우리 그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뭐 우리 집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 결혼을 하면 좀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집을 새로운 가정을 해서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합쳐져서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허. 또 개선하고 실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는 이제 감기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잘못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퍼지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같이 이제 식사를 갖다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 따라주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가끔씩 그렇게 혼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먹을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꼭 아내가 계속 이렇게 너 그렇게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한 7대 3 정도로 약간 좀 봐주면서도 그래도 둘이가 먹을 때는 같이 이렇게 먹는 것이 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절충설이시네요. 예, 교수님도 그렇게 그냥 드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아니 뭐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꼭 원한다면 남편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그때는 당연히 다 덜어 먹어야겠죠. 근데 집에서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그걸 꼭 또 덜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너무 좀 야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뽀뽀도 하는데.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집에서 그냥 남편 밥 먹는 거 정도는
아내가 눈 감아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진짜. 진짜 무슨 헬리코박터 균이나 무슨 그것 때문에 무슨 배탈이 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야박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일단 소미님, 나 지금 반찬통 놓고 먹고 있는데 점점점 이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니까. 미미님, 뭐 어때요? 우린 35년째 저렇게 먹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황현주님, 우리 집에도 저런 행동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서 속 터집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제나님, 자취때 습관 못 버렸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